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두 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KDI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이 뭐냐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것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자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비 기업 비율이 뭐 20%다 40%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3%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거나 뭐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줘서 그것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데 이게 그 기업에도 안 좋은 일이고 국가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상태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나 지원금 등을 통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회사들이 망해야 될 때는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럼 거래처 같은 경우에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존속을 시켜놓고 근데 존속을 시켜놓다 보니 오히려 부채 규모는 더 커지고 적자는 더 커지고 그래서 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2018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해야 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기업이지 사실상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그거를 연대보증해서 같이 떠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하나 망하게 되면 기업주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까 같이 연대보증해가지고 뭐 수십억 원의 돈을 이제 부채를 떠안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아니라도 회생이나 파산을 한번 경험한 회사 대표에 대해 앞으로 다시 회사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땐 근본적인 건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망해야 되면 망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하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회사도 사실상 완전히 망해서 계속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면 너무 그 부담이 크다는 걸 모두가 알다 보니까 안 망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망했을 때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시각도 있겠죠. 한번 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트럼프만 해도 사실 최소 4번 정도 파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파산을 경험했던 거, 특히 법인 파산을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안 좋은 시각까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걸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망할 회사는 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현재 단계에서 기업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좀비 기업들이 없는 세상이 되고 오히려 새로운 혁신도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망할 수 있게 도와주되 뭐 회사를 운영하다 망한 경우에 큰 어떤 디메리트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누구든 망해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흥했을 경우엔 그 리워드가 대단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혁신 기업가들도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회생 파산 혹은 이제 소규모 법인 회생 파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분양권, 사기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개인은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 법인도 이제 분양권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정산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태를 많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플랫폼에 입점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거의 10몇 년 이상을 납품을 해왔고 견조하게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항상 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UF는 아니고요.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 회생 신청을 하면서 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고 그 플랫폼도 이제 인수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돈을 아예 못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본인이 진 빚에 대해서 이자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에 나갔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안 하면 뭐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고 하자니 그걸 결국 정산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딜레마에 취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재고까지도 본인이 다 떠안고 있죠. 이 재고에 대한 관리비, 창고 비용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서 사실 그 앞에 그 회사가 회생이든 파산이든 빨리 해버리면 나도 어떻게든 정리가 가능하겠는데 그게 늘어지다 보니까 나는 이조 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돈을 못 벌고 그런 어떤 개인의 고통까지 굉장히 심각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보통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개인 명의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을 받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개인 명의, 배우자 명의,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또 영업을 잘 되게 하는데 다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A 회사, 큰 A 회사 플랫폼이 망해서 B 회사가 돈을 못 받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B 회사가 도산을 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한 상태로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러면 점점 피해 금액은 커지게 되고 이 와중에 B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이 피해자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3040이다 보니까 뭐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장사 너무 안 되는 티 내면은 손님 없잖아요. 장사 좀 잘 되는 척도 하려면 돈도 좀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올스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 보면 일단 이사를 많이 가세요.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사 갈 수는 없어서 서울 외곽 변두리로 이사를 많이 가시고 아이들 사교육 이런 거 다 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자들이 저는 그래서 빨리 법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고 현재 2단계라고 해도 회생파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파산 빨리 정리하고 개인 빚도 개인 회생파산 정리해라. 플랫폼이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됐다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도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 사실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영업을 잘해왔던 회사고 내가 영업해서는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거래처가 망해서 그것 때문에 파산해야 된다?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는 잘해왔기 때문에 설령 이 플랫폼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플랫폼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파산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그 플랫폼이 또 계속 운영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인 파산을 해놓고 개인이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10년, 20년씩 운영해왔던 회사를 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주저하고 상담만 여러 번 하시다가 결국은 또 다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존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문자 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땐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네, 1년에서 1, 2년 뒤에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네. 요즘에는 사실은 창업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래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들도 꽤 있었고 또 이제 기초 투자, 시드 투자 이런 걸 받기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고 또 전 정부에서 R&D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그런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특히 법인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수가 3, 4년 전쯤에 투자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이제 대출을 받으셨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 와디즈 펀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봤지만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나를 극복을 못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 파산이나 법인 정리 이제 법인 파산에 나선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표이사 연대보증 이런 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꼭 그게 아니라도 본인 돈을 막 빼가지고 이제 넣었던 것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혁신을 해보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뭐 개인이 투자를 잘못했다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고 한번 혁신을 시도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대출을 이미 받으실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는 뭔가 능력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파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지원금도 받고 대출도 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회생 파산을 통해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올해 초에는 정말 많았죠. 올해 초에는 주식, 코인, 부동산, 특히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중에 많았던 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이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강남권 부동산, 그리고 최소한 서울 부동산에 거의 편중돼 있는 얘기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화랑된다는 와중에도 세종시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실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도 잘 가는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인천 송도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반토막 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자산 가격들이 특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식 관련된 건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리고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지금 빚을 낸 부분에 대해 크게 지금 상담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몇 달은. 다만 조정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저는 사실 코스피가 4천, 5천 충분히 간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있고 이 조정장에서 결국 내 주식 투자가 이자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충분히 이자 이상의 성과를 못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아마 이런 비투로 인한 특히 주식 비투로 인한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들이 나보다 앞설 것 같아서 나만 이제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회생 파산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조금 자산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계엄 때 우리가 이제 목격을 했던 거고 뭐 미국 중국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중국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밀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비투로 인한 2030 세대 회생 파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아마 내년쯤에는 그런 건이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고 계신 2030 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투자하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회생 파산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회생 파산에 갈 수 있는 경우라면 가서 털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잔고가 25조가 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고요.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일반적인 빚이랑은 좀 다르죠.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전 세계 최고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GDP 대비 그 비율이 전 세계 최고일 정도로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빚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건 좀 더 위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UF 파산 같은 경우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작 망해야 되는 회사가 진작 정리했어야 되는 회사를 또 다른 적자 기업이 인수를 해서 오히려 피해 규모를 늘렸고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가는 파산은 사실은 저는 뭐 물론 파산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질질 끌고 하는 파산, 사람들 눈을 속였던 파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파산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파산의 핵심은 적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파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건강한 파산은 반대로 적기를 맞춘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생도 마찬가지고 파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빚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을 때 무작정 미래에 대해 낙관성을 가지지 말고 현재 단계에서 일단 채무를 정리하고 가는 회생, 정리하고 가는 파산이라면 거의 무조건 좋은 파산, 좋은 회생입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채권자들의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본인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 비용도 적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뭐 저축은행 대출 받고 뭐 이제 금융권 사채까지 다 써서 어떻게든 해보다가 이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뿐이 아니라 개인, 거래처 모두를 다 최악의 상처 입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파산은 제때하는 파산, 좋지 못한 파산은 제때를 놓친 파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로만 보면 불경기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플랫폼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공급을 하셨거나 소비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상담하고요.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UMF도 파산하는데 본인이 파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내가 한번 파산하면 절대 내 앞으로 인생이 복구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이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파산은 제때를 놓친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하시건 파산 절차를 하시건 지금 어려울 때 먼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빚 5천 생기면은 파산, 아니 회생 일단 고려해 보라고 하거든요. 더 늘어나면 나중에는 회생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나중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파산도 제대로, 그러니까 파산 면책도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선의 때문에 평생을 빚의 굴레에 시달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하는 파산, 제때하는 회생 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은 편하게 뭐 저뿐이 아니라 주변에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